네, 오랜만에 모셨네요. 몇 년 만에 모신 것 같아요. 최진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화문 시대에서 그러게요. 서초동 시대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사님. 예, 저거는 뭐 이 TV조선에서 방송할 때도 저격수다부터 해서 참 많이 했죠. 많이 같이 했는데 그때는 이 작가님이라고 했습니다. 정치 옥타곤에 정치 옥타곤,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이제 변호사시니까 네. 이재명 재판 예. 그 공직선거법 딱 떨어지는 거였잖아요. 예, 예. 김문기 아느냐 모르느냐. 뭐 맞습니다. 그거. 예. 근데 그거 제일 끌다가 이제 와서 또 그 재판장이 사표를 냈네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굉장히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고 뭐 이런 건데요. 네. 사실 서울중앙지법 법원 34부 재판장 강기태 부장이 네. 제 대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고대. 저는 성황대 법대인데요. 성황대 법대. 대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예, 같이 고시반에서 열심히 공차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 공차고 놀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공차고 놀아서 어떻게 저 사법고시를 붙어요? 말이 안 돼. 겸손하게 얘기하는데. 동기 동창이구나. 예. 사실 저희 그 법대가 40명밖에 안 돼서 서로 굉장히 친합니다.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러겠지. 근데 우리 강 부장은 생각보다 조금 빨리 됐고 군대 갔다 와서 바로 또 합격을 했고 저는 그거보다 좀 공 좀 더 찬다고 조금 되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동기들 단톡방에 이 친구가 오랜만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제가 이봉규 TV 이게 단톡 공개. 예, 완전 이봉규 네. 단독 특종입니다. 네. 거기에 우리 강기태 부장이 썼던 글을 어쨌든 본인이 재판을 하면서 느꼈던 글을 소개시켜드리고 그거에 대한 각자의 생각은 달리 평을 할 수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주요 일간지에 난 대로 2월 19일자로 명예퇴직을 합니다. 일반적인 판사들의 퇴직 시점을 조금 넘겼지만 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합니다.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동기생 단톡방에. 예, 우리 단톡방에 글을 올렸는데 또 오랜만에 또 이게 글을 올려오니까 반갑기도 하고 서로 이제 새해 인사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고향이 대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고향이 전라도 광주죠. 예. 그리고 또 특히 5.18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고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시험 공부도 오래 같이 했고 고시반 반장도 하고 있던 친구인데 축구도 되게 잘해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그러니까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문제죠. 딱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김문기 개발처장을 업무상 아는지 여부. 또 하나는 우리 백현동 개발 사업에 있어서 종상향과 관련해서 그것이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압력을 넣어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안 하면은 뭐 잘못 보이면 뭐 어떻게 할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자유녹지지구에서 준상업지역으로 뭐 엄청나게 지금 5단계인가 종상향을 했다라는 그 두 개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딱 떨어지는 건데. 사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근처에 있었던 우리 장비라고 하는 누구예요? 우리 유동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성남 시내 지상으로 가는 전차 트램 이게 선진지 견학을 목적으로 해서 10박 11일로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갈 때 원래는 다른 사람 가기로 했었는데 딱 찍어서 얘 빼고 김문기 너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른다는 게 말이야. 그렇게 해서 11일 동안 같이 다니고 거기에서 골프도 치고 골프도
1번 홀부터 17번 홀까지 가다가 이거 좀 아쉬운데라고 시장이 얘기하니까 유동규가 이렇게 보내니 시장이 이렇게 돌아서 가면 여기 4번부터인가 뭐 새로 시작하니까 거기 가서 티샷 합시다. 라고 해서 거기서 티샷 하는데 뒤에 오는 사람들이 당신 뭐요 하니까 스미마생 뭐 이렇게 뭐 중국 말인가 일본 말인가처럼 너스레를 떨면서 다시 17홀로 해서 18홀로 해서 돌아와서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그때 그날 저녁에 그 돌아가신 김문기 씨가 서울에 이 경기도에 있는 가족들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시장님하고 골프도 치고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던 게 유동규가 그런 일을 벌이고 하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모른다? 아무리 무슨 뭐 대화를 하는 그 TV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걸 얘기했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인을 수십 명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이유로 해서 내가 원님 삽도 재판도 할 수 없고 다 불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름대로 재판장으로서의 어떤 고심은 제가 친구로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 넘게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럼 선례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3번까지 부르라는 것도 없어요. 일주일에 2번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라도 계속 불러서 했다고 하면은 지금 벌써 본인이 끝났지. 하면서 역사적 사명을 다 끝내고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좀 안타깝고 특히 누구를 아느냐 모르냐 물론 약간 뭐 내가 안다고 했을 때 저 사람 뭐 여자친구가 누구고 가족이 몇 명이고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업무적으로 다 아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또한 명백하지만 그보다 더 명백한 게 바로 백현동 종상향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방적 거짓말을 사실은 한 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본인은 이제 그 국토부 박근혜 국토부 꼭 앞에 박근혜라고 붙여요.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에서 강압적으로 그와 같은 업무상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이 봐라 그러면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딱 냈더니만 그와 같이 종상향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이 판단할 문제라고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증인이 얼마나 필요하죠? 그 서류 공문서예요. 공문서면은 증인을 부를 필요도 없어요. 공문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공문서는 거의 절대적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위조만 안 됐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관련되는 증인을 다 불러가지고 유죄를 해야 된다. 적법 절차 보장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적법 절차는 신속한 재판과 어떻게 보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결국 적법 절차 보장이라는 그런 빌미로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은 지나친 그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인권만 보장하다 보니까 국민의 알 권리며 나아가 실체적 진실 발견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렇다는 점에서 참 저 또한 이 사건 재판을 받았으면은 심적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적 부담은 있어도 근데 그거는 법리적으로 판사 빨리 판단했어야지. 그게 판사는 예. 심적 부담이 있다고 해서 판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400 며칠을 뭉갰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1년이 넘게. 그렇죠. 원래 이제 이런 선거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 6개월, 그러니까 2심 3개월, 3심 3개월에서 토탈 1, 2, 3심 확정되는 거를 1년 안에 끝내라고 돼 근데 있는 그 거죠. 1심을 갖다가 400 몇십을 일을 그게 웃긴 게 첫 번째 기소된 다음에 첫 재판 잡은 게 1년이 벌써 넘어가요. 넘었어요. 400 몇십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을 네. 지적을 하는 것이지 뒤에 증인을 미리미리 당겨가지고 했었으면 벌써 다 증인 또한 나와가지고 다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다는 점에서 제 친구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항변 저는 친구로서의 고민은 제가 친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장으로서 어떤 이런 사건은 선거 사건은 정말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란 것은 최대한 빨리 해서 선거는 논란을 불식시키고 그러니까요. 어떤 공직의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끝내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빨리 끝내가지고 무죄 판결하려면 아예 무죄 판결을 해버리든가 아니면은 빨리 해가지고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유죄를 해서 정말 공직으로부터 추방해버리든가 이런 걸 해버렸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사건을 질질 끄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논란을 하고 본인으로서는 이제 자유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높지만 그 어떤 부담은 바로 또 뒤에 있는 재판장한테 그대로 넘겨준 건 아니겠습니까? 뒤에 있는 재판장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사법 질서가 난도질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온 나라를 이렇게 뒤흔드는데 그 판결을 안 내려놓고 저는 그 지금 뭐 동기생이니까 안타까워서 그 정도밖에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동기 친구니까. 아니 근데 거기 그 단톡방에서 그 단톡방 이제 법대 동기 단톡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법조인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아닌 친구도 있지만 많죠. 아니죠. 예. 대부분은 예, 예. 법조인일 예.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거기다가 그 저 그런 핑계 대면서 뭐 종부세 낸 게 얼마냐, 종부세를 핑계. 아유 너무 가벼워. 지금 종부세 따질 겁니까? 지금 아, 그러니까- 온 나라 사법 질서를 이렇게 해놓고 도망가 놓고 무슨 사실- 종부세를 따져 이 양반 큰일 날 양반이야. 사실 종부세는 이재명이 아니고 문재인이죠.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문재인이 문재인이지. 예. 문재인하고 이재명은 결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본인 부인이 이게 정의를 위하여 뭐 했던 그 해경궁이 이재명의 부인이냐 아니냐를 두고 했을 만큼 자기들끼리 그럼요.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닙니까? 그 지금도 종부세 친명 낸 게 비명이 얼마인데 바로 그런 뭐 것이죠. 이러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감정이 호소한 거는 제가 그 친구로서 맞지만 한꺼풀만 생각해 보면은 그 어떤 그 본인이 내세우고 있는 어떤 종부세를 통한 지난 정권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라든가 어떤 나의 어떤 그런 내 재산에 대한 피해 이런 것과 이재명의 어떤 선거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친구니까 뭐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뭐 우리 저기 뭐예요? 그리고 우리 스파르타하고 전쟁에서 보면은 파리스라는 동생이 뭐 저쪽 다른 나라 이 왕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트로이 전쟁이 벌어졌지만 암만 나쁜 짓을 해도 내가 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그거는 가족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아무리 동기생이고 친구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같은 프로로서 그럼요. 조금 더 프로의식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냥 그렇게 프로도 얘기하지 않을 수 아니고 없는 겁니다. 그냥 프로도 아니고요. 재판장이에요. 맞습니다. 재판장은 죄와 벌을 진짜 법대로 공정하게 법은 상식이니까 상식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이거를 여태까지 누구 눈치를 봤는지 법을 어겨가며 일단 선거 법을 어겨가며 6개월 이상 끈 거 아니에요. 1년 그렇죠. 이상을 1년 이상 끌어버렸죠. 1년 이상 6개월 내에 판단하기로 돼 있는 거 1년 이상 끌었고 예. 그러고선도 자기가 끌었음에도 결판 못 내고 도망을 가버린 거 아닙니까? 사표를 내면서 변호사회를 가는데 변호사회에서 돈 벌면 됩니까? 이런 거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는 이재명도 나쁘지만요. 이걸 도망간 판사도요. 우리는 영원히 기억합니다. 친구분한테 제가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 박사님 내용 카톡으로 좀 쳐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농담이고요. 죄송합니다만. 아니 정말 저 또한 사실 다른 뭐 제가 기성 언론에서는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유튜브에서는 저도 아주 친한 친구긴 합니다만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비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저희가 그 변호사 실무를 하다 보면은 통상 예전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야 변호사 당신들 도대체 뭐 하냐? 준비 서면 빨리 내고 재판 빨리 진행하도록 해라고 맨날 닥달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이런 거 내가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니까 이거 빨리 해서 소명하라라고 성명 준비 명령을 옛날엔 맨날 내면서 변호사들을 쪼았습니다. 판사가.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온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돼요? 재판이 진행이 안 돼. 진행이 재판이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거꾸로 변호사들이 기일 지정 좀 해달라고 기일 지정 신청을 주구장창 냅니다. 제가 지난번 지금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는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조정 기일이 판결 선고 기일이 있는 게 있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첫 기일이 안 잡혀가지고 기일 지정 신청을 했는데 감감무소식. 당사자는 지금 이자가 하루에 몇백만 원씩 넣으니까 금액이 10억이 넘어 하니까 피가 마르는데
그걸 이유로 해서 다시 기일을 지정을 9월 달에 하니까 재판 기일을 언제 잡아주는 게 아닙니까? 12월에 잡습니다. 12월에. 아유. 그러니까 말려 죽이는 거죠. 말려 죽이는 그게. 거예요. 아유. 그거 빨리 판결이 해가지고 내가 그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내가 빌려가지고 저기 준 건데 그 준 것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돈은 피 같은 돈이 매달 나가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긴 뭐 합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못해가지고 막 우리 재산이 날아가 버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부분이 정말 지난 문재인 정부 하에 사법부에 있었던 김명수 코트가 있었던 만행이거든요. 그리고 그것 또한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형사사건은 늘어진 이유가 조금 다른데요. 형사사건 늘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그건 검수완박 때문이에요. 아. 왜 그러냐? 그렇지. 옛날에는 검찰에서 이렇게 불러서 쓴 조서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습니까? 가끔씩 이렇게 제 누구예요? 이렇게 어벤져스도 하고 하는 이게 우리 마동석. 네, 마동석. 네. 마동석 조사하는데 안 보이면은 야 커튼 쳐. 그렇지. 가려. 진실의 방으로 가가지고 그렇지. 잠시 후면은 폐지. 맞냐? 맞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게 아직까지 전혀 없다고는 하진 못하죠. 예. 경찰의 어떤 그 폭력적인 어떤 그런 가혹 행위를 통한 자백 이런 부분은 배제할 수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4년 이 시점에서도 경찰의 조서는 법원에 가가지고 저 인정합니까 하니까 부동의 세 명이면 세 줄이면은 경찰에서 조사는 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아유. 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검찰은 그래도 검사, 변호사, 판사는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검사가 폐기야 하겠어라는 기본적인 사회적 신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불러서 조사했던 쓴 조서는 특별히 그거에서 막 진짜 두드러 패든가 막 그냥 잠 안 재우든가 밤샘 조사해가지고 임의성이 없다라는 것이 특별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법원에 가서 부동의해도 증거로 인정이 됩니다. 그럼 어떻냐? 법원에 가서 나 그 증거 검찰 증거 조서 증거 동의 못해요라고 해도 그러면은 그때 뭐 변호사가 없었어요? 옆에 변호사는 있었어요. 근데 뭐 조합합니까? 아니야. 그러면은 그 정도라고 하면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경찰에서 조사하고 검찰에서 조사하는 사람을 법원에서 불러서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민주당 정권에서 지들한테 검수완박. 되니까 검수완박되면서 검찰의 수사권만 없애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를 아무리 해도 나 그거 증거 동의 못해 해버리면 검찰 조서도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을 경찰에서 1차 부르고 검찰에서 또 부르고 법원에서 또 불러야 돼요. 아이고. 이런 골 때리는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재판이 6개월 만에 끝나지 않고 1년, 2년, 특히 지난번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사법농단이라고 했던 사람은 재판이 1심이 4년씩 되는 거예요. 개판으로 사법 시스템을 만든 그 효과가 그에 대한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진짜 엑기스들만 그런 혜택을 입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황운하를 비롯해서 다 1심도 안 끝났는데 4년이 재판이 그거 하려고 검수완박해가지고 지들 혜택 보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최진영 변호사의 동기 동창인 강규태 부장 판사 이러니까 이제 또 애꿎은 호남이 욕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예. 또 호남 출신이니까 아직 그 관련은 없다고 우리가 정말 믿어주고 싶고 믿고 싶어도 싶죠. 예. 그런데 그럼 호남이 판사기 때문에 민주당 눈치 본 거냐 이재명 눈치 본 거냐 그렇죠. 이렇게 의심을 우리가 그렇죠.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비자 법가지 않습니까? 예. 법불악의 법불악의. 승불요곡. 예. 법은 부유하고 귀한 사람한테 아부아첨하지 않고 승불요곡. 승은 이제 먹줄이죠. 먹줄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굽었다고 해서 먹줄이 이렇게 굽어갑니까? 먹줄은 나무가 아무리 굽었다고 해도 똑바로 재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잣대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이 박근혜건 누구 그것이 이재명이건 문재인이건
똑같이 해야지. 그래요. 그 권력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빨리 어떤 이 사건은 헌법적 결단으로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심에 6개월 만에 끝내고 2심, 3심까지 1년 만에 끝내라는 것은 헌법적 결단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려고 그 사법부의 독립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그러려고 우리가 이 그 다른 공무원들보다 월급도 더 주고 직업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뭐 우리 저 동기생의 따가운 질책이 아마 우리 저 같은 이런 저 허접한 유튜버의 몇백 배 아유 90만 100만 유튜버가 그런 말씀하시면은 이 강도가 예. 동기생이기 때문에 애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잘못됐다고 하는 충고 네네. 받아들여서 이재명 무서워서 도망간 판사로 아마 영원히 남을 겁니다. 강규태 판사. 그건 뭐 지울 수가 없어요. 이제 아무리 무슨 이제 말을 이미 엎질러 놓은 물이기 때문에 참 좀 안타까워요, 앞으로는 사실. 이런 예, 판사 예. 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런 판단 안 나게 좀 부탁드립니다. 아유, 동기생이 아주 그래도 제가 이봉규 박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게. 첫 제가 완전 단독입니다. 아마 이거 단독 얘기하면은 아마 다른 이거 보는 그 기성 언론들 또 아마 갖다 받아 쓸 쓰겠죠.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